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이번부터는 교회 건축의 내부 공간의 계획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외부 공간을 좀 살펴봤죠. 대문, 그 다음에 들어와서 마당, 그 다음에 옥상 공간, 뭐 썬큰 공간, 뭐 주차장 계획, 쭉 이제 외부 공간의 중요성도 또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담장을 통해서 로비로 들어왔어요. 로비. 그래서 로비의 합리적인 계획, 교회 로비는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은지, 로비, 복도, 홀 이런 거를 우리가 공용 공간이라고 하는데 로비 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회 로비 홀은 사실 성도들이나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 돼요. 로비 홀은. 그래서 많은 교회나 공공 건물이 로비 홀을 계획하거나 이제 만들 때 그냥 공간을 막연하게 크게 확보하는 것에만 주안점이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로비 홀은 일단은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능이. 단순히 공간만 확보하는 것은 로비홀, 교회 로비홀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 로비홀에 어떠한 기능이 부여했을 때 교회 로비홀로서의 이제 아주 좋은 공간이다, 또는 기억에 오래 남는 공간이다, 또 첫인상이 좋다, 이렇게 결정될 수 있어요. 로비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자연 녹지 지역 같이 건물의 넓이가 크게 돼 있을 때는 로비홀도 상대적으로 넓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도심지에 짓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좁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위로 올리게 되죠. 건물의 층수가. 그럼 로비홀을 마냥 크게 할 수는 없어요. 도심지 교회는. 그럴 경우에는 로비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두 가지 방향에서 보면, 먼저 도심지 교회일 경우에 로비홀의 합리적인 계획은, 로비홀은 일단은 쾌적해야 되고 개방성이 중요해요. 그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로비홀의 문을 열고 바깥에서 딱 들어왔을 때 쾌적해야 된다. 두 번째,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로비홀이 답답하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전체 그 느낌이 좁아 보이고, 반대로 작은 교회지만 로비홀을 쾌적하고 넓게 하면 교회가 커 보이고 시원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비홀을 마냥 넓게, 수평적으로 넓게 계획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RA를 개방해야 돼요. 우리가 호텔에 가면, 호텔 로비홀을 딱 들어가면 거의 90% 호텔이 RA를 이렇게 오픈한 거를 볼 수 있죠. 1층과 2층에 슬라브를 오픈해 가지고 두 개 층이 이렇게 뻥 뚫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관공서 건물을 가도 이렇게 뻥 뚫어 놨거든요. 그거는 로비 기능이 가져야 될 두 가지 특성, 개방성과 쾌적성 때문에 그런 건축적인 장치를 부여한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A를 뻥 뚫어서 수평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거고, 근데 마냥 뻥 뚫어 놓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오픈되어진 두 개 층을 이쁜 계단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선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고, 그 계단은 하나의 인테리어의 디자인의 좋은 요소로 삼을 수가 있어요. 보통 에스카레이터를 통해서 올라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이쁜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쾌적성과 개방성을 부여할 수가 있고, 그 로비홀에는 자연적인 요소를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작은 대나무 숲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에코존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벽면을 장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녹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닥에만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근데 유럽,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벽면을 녹화해서 벽면이 이렇게 녹지 공간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좀 잘된 노비라고 추천한다면 영등포교회 본당 앞에 로비홀을 2개 층을 오픈해 놨는데 그 벽을 녹화 공간으로 이런 그린 존으로 해서 로비에서 딱 보면 아주 그 외부 같으면서도 내부 같은 그런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런 공간들이 로비의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로비홀에는 어떤 기능이 결부돼야 되거든요. 단순히 공간만 이렇게 오픈해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전제했는데, 그럼 거기에 올 수 있는 공간은 크게 한 3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역사 박물관, 그 다음에 교회 홍보 공간, 홍보 부스, 그 다음에 안내 부스, 이런 기능들이 오면은 로비홀을 경유해서 모든 내부 공간으로 거기서 동선이 분배가 되거든요. 그 분배되어는 집결지적인 공간이 로비홀인데, 거기서 그 교회의 역사나 교회의 홍보나 이런 교회구나, 이 교회 사역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볼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역사성, 뭐 예를 들어 1900년대에 세워진 교회다, 100년이 된 교회다라고 하면 그 100년의 역사를 그 로비홀에서 갤러리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가면 락펠러가 진 그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는데, 거길 가보면 1층이 그런 역사 박물관으로 쭉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그 방문자에게는 독특한 그 정보를 주고 굉장히 그 갤러리식으로 꾸며놨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로비홀에는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동선의 그 어떤 집결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휴게와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로비홀에서. 그건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북카페, 오픈 카페, 그 다음에 스낵 라운지, 이런 공간들이 로비와 결부시켜서 배치해야 될 주요한 기능이 됩니다. 근데 이 오픈 로비홀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간에 폐쇄성과 확장성과 개방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로비홀이 좀 넓어질 수 있죠. 이 로비홀은 또 공공의 공간이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공간을 봤을 때 그 많은 공간에 사람들이 집결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꼭 추구하고자 하는 기능이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베이트한 공간. 그러니까 퍼블릭 공간에서 프라이베이트한 공간을 연출해 줄 때에 그 공간은 드라마틱한 공간이 되고 독특한 공간이 돼요. 자, 그러면 공공성이 강한 공간에 개인적인 공간을 부여하는 건축적 방법은 뭐냐? 바닥의 변화에 있습니다. 바닥의 변화. 그 개방되어지고 개방성이 있고 이런 공간을 칸을 막아 가지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공간을 만드는 거는 그건 넌센스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퍼블릭 공간에, 개인적인 공간의 영역을, 그런 질서를 부여할 수 있냐면, 바닥의 레벨을 몇 단을 올리거나 몇 단을 내렸을 경우에 그 올려진 공간, 낮춰진 공간이 프라이베이트한 공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공간의 연출의 방법인데, 자, 넓은 로비홀, 한 100평의 로비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적인 공간이죠. 근데 벽 쪽으로 한 3단 정도를 높여서 바닥에서 한 60cm 정도의 레벨을 올려놓으면 그 60cm 올라간 그 레벨은 개인적인 공간이 돼요. 거기선 소그룹이 모여서 소그룹의 어떤 그 대화 공간이 되고 아주 친밀한 개인적인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래쪽은 공공의 기능이 그 공간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반대로 그 넓은 바닥을 한 60cm 바닥을 다운시키면, 낮춰주면 그 낮아진 공간이 개인적인 공간이 돼요. 프라이버시가 강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몇 단을 높여주고 또 반대로 몇 단을 낮춰주면서 공간 전체의 획일적인 공간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로비홀을 딱 들어가면
이렇게 평평한 공간이 이쪽은 좀 높고 이쪽은 좀 낮고 이렇게 변화된 공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이 거기에 소위 말해서 어메니티, 재미있는, 그다음에 독특한, 매력적인 이런 공간으로 그 오픈 공간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거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가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 공간에 카페, 테라스, 의자, 이쁜 이런 소파 이런 공간들을 딱 배치하면 그 공간은 아주 기능이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연적인 요소, 화분, 그 다음에 녹화된 공간 이런 것들을 결부해서 아름다운 공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그 로비홀 공간에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오픈되어진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그 계단을 단순히 성도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동선의 공간으로만 보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단이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계단에 앉아 가지고 그 아래쪽을 무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뭐가 됩니까? 작은 공연장도 되고 대화의 공간도 되고 휴게 공간도 되고 독서 공간도 되고. 그럼 로비홀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기능적이고 아주 역동적이고 이런 공간으로 바뀌죠. 그런 공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교회에 하나의 그 로비홀에 아주 그 드라마틱한 거를 연출한 예를 잠깐 든다면, 그 아레이를 이렇게 개방을 한 다음에 거기에 커뮤니티 계단을 주고 그 앞벽에 디지털 스크린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서 만약에 어떤 성서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또 목사님의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무슨 뭐 콘서트 실황 장면을 본다든지 이런 하나의 미디어 공간이 돼요. 하나의 그 극장의 기능까지도 로비홀에서 감상할 수 있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지에는 그런 로비홀을 단순히 공간 확장에서 벗어나서 아주 그 커뮤니티가 강하고 소통이 있고 휴게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가 있고 이런 다양한 공간으로 로비홀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주일날 성도들이 오면 그 로비홀이 그냥 매주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표정이 매주 바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1년 내내 로비홀이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근데 로비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비홀 계획은 자연 녹지 지역처럼 이렇게 부지가 넓은 데 지어진 교회는 로비홀도 상대적으로 그냥 넓죠. 넓다라는 거는 수평적으로 넓게 할 수 있잖아요. 건물이 넓으니까. 그럴 경우에 로비홀의 합리적인 계획은 쾌적성이나 개방성이 길이의 확장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어떤 디자인적인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획일화된 공간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획일화를 깨는 순간이 그 수법이, 전략이 바닥을 올리거나 바닥을 낮추거나 이런 거가 가장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전략적인 공간의 연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영역화해서 이렇게 공간에 변화를 주고 또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공간 안에 자연적인 숲, 자연적인 수공간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공간이 돼요. 미국의 허쉬 초콜릿 그 본사 사옥을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허쉬 초콜릿 그 사옥의 본사 로비홀을 딱 들어가면 분명히 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가 보면 자연입니다. 자연. 바깥에 야외에 온 것 같은 그런 로비홀을 만들어 놨어요. 첫째는 뭐냐? 새소리가 나요. 로비홀에서 짹짹짹짹짹 새소리가 나고 나비들이 날아다녀. 나비들이. 그리고 바닥을 보면 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뭐 물고기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분명히 내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바깥이네, 이런 착각을 줍니다. 거기서 공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공간의 지각 개념은 내부다, 외부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부라고 하는 그 지각의 개념이, 공간의 지각 개념이 깨진단 말이죠. 아, 이게 외부나 이렇게 혼동스러워지죠? 그럴 때에
공간의 그 경계를 머무르는 그런 요소들이 드라마틱하게 연출감을 줄 수 있고, 그것은 강한 장소성을 줘요. 그런 공간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장소성이 강한 공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간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과 같이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제 다시 예배가 끝나고 교회 생활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고 다시 직장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그 교회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간, 그런 로비였지. 이거는 뭐냐면 장소성이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로 자꾸 이제 동경하게 되고 가고 싶어 하지는 그런 공간의 회귀 본능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교회 공간, 종교적인 공간, 이런 상징적인 공간은 그 공간의 강한 장소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비홀에서 그런 것들을 연출할 필요가 있고, 미국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로비홀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 앞에 카운터 앞에 뭘 만들어 놨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 발 씻겨주는 그거를 조각으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앞에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로비홀을 딱 들어가니까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에 타올을 딱 뒤로 이렇게 딱 하고.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와요. 방문자에게. 이게 섬김, 낮아짐, 겸손, 이런 것들을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조각물을 딱 보는 순간 그게 딱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로비홀이 어떤 공간이냐 하면, 로비는 아주 그 획일적이잖아요. 그냥 뭐 큰 공간이니까. 그런 그 획일성을 깨는 그런 공간으로 또 바뀝니다. 그거는 이런 조각물이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교훈들, 이런 것들을 조각으로 해서 로비홀을 갤러리로 꾸며놨을 때, 그 로비홀은 또 굉장한 상징적인 공간이 돼요. 떨기나무와 같은 공간이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그 덤불이 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신발을 벗고, 그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로비홀이 바로 그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으면 더욱 좋죠. 그리고 바깥에도 모세가 돌판을 들고 탁 서 있다든지, 동방박사가 말을 타고 별을 따라 추적하면서 가는, 이런 것들이 갤러리로 만들어서 상징성이 강한, 아까 장수성이 강한 이런 공간으로 많이 꾸밉니다. 그리고 이 로비홀은 지역사회와 교회가 소통하는 소통의 장으로 또 기능해야 돼요. 그 장은 뭡니까? 바자회, 기념회, 그 다음에 교회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장으로서의 로비홀. 로비홀에서 다양한 그런 공간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로비홀에서 연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은 문화공간입니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이런 공간에 도입부적인 연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로비홀인데, 이 로비홀에는 반드시 그 로비홀과 더불어 결부시켜서 배치해야 될 공간이 문화공간이에요. 문화공간. 그래서 어떤 소예배실, 중예배실도 로비홀하고 근접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그 문화행사, 뭐 새벽기도회는 물론이고 예식장도 할 수 있고 콘서트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결부되어지고, 로비홀의 북카페하고 결부되어지는 공간은 키즈랜드, 키즈카페, 키즈도서관, 이런 것들이 1층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로비홀이 하나의 교회의 얼굴이 되고 현관이 되고, 또 교회와 소통,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로비홀이 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로비홀, 교회의 오픈 공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획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봤고, 필요한 또 자료들을 이제 좀 화면을 보시면서 건축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로비홀을 지나서 이제 문화 공간에 대한 종류들, 연출, 그 다음에 교육 공간, 그 다음에 복지 공간, 그 다음에 대예배실, 이렇게 쭉 이제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아무튼 좋은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승리하세요.